네, 내조식을 부탁해 화요일에는요.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재현 아나운서 저희 내주부는 또 매일매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뭐 탈모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탈모 샴푸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화면 아니고요.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어제 또 포토타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준비됐나요? 네. 자, 오늘 하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TV 화면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더하다 들어가 봐야겠죠. 이슈를 더하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코스피 9거래일 순매수 왜 돌아왔을까입니다.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매도하던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돌아와 줬습니다. 거래소에서 300억 원 넘게 담아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우리 김성훈 이사님, 네. 우리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이 8월 들어서 좀 돌아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 환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7월 말에 있었던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대부분의 이제 예상이 자이언트 스테이 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환율이 좀 돌아올 것이다라는 좀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끝나고 나니까 좀 안정은 되었을지언정 1,300원대 위에서 좀처럼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매월 초 발표되는 무역 수지가 있는데요. 무역 수지에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동안 높아진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 수지로 인해서 한번 올라간 현재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아래로 내려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제가 무역 수지라는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즉 9월 초에 나오는 무역 수지가 한 번 더 만약에 또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뭐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어떤 지수의 방향성과도 좀 연관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환율과 그리고 무역 수지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뉴스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1,300원대 환율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의 요지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이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좀 내려가는 것들이 확연히 보여주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은 하루에도 막 3,000원, 4,000원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그동안 매도했던 규모에 비하면은 정말로 좀 미미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은. 맞습니다. 네. 좀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부 업종에만 좀 특화되어서 수급 쪽으로 몰리면서 외국인들이 제한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 있겠고요. 결국 이제 그런 수급이 몰리는 그런 섹터와 종목 쪽으로 당분간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가람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환율이 그렇게 하향 안정화되진 않았어요. 외국인의 수급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요. 중국, 홍콩 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중국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려 내려갔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해외 펀드사들에 대한 운용사들에서 나타났던 코멘트를 보게 되면 중국들이 이제 빅테크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바꾸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훼손됐고 리스크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한국과 인도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했던 게 7월 달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이미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로만 들어오다가 옵션 만기 이후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현물로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잠깐 화면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주요 아시아국에서의 연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펀드,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느냐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보시면 지금 한국 쪽에 보게 되면 한국 쪽은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한국은 마이너스가 안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은 지금 3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인도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7월 달에 이미 외국계 펀드사들에서 중국을 줄이고 대신에 한국과 인도를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늘어나줘서 8조 원대까지 올라온 거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조 원대 전후반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한 10조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거래 대금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외국인들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되면 어느 업종을 사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차익인 건데 결국 비차익 매수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저점에 있는 매수, 결국에는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금 단순히 매수를 네,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뭔가 적극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자금 유입은 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자금 집행적이다라고 보기보다 고점에서 종목들 매도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하면서 뭔가 증시를 조금 올려놓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리스크라면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멈춘다면 네. 그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실 때 어느 거를 볼까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에서 비차익이 매도로 찍히느냐 매수로 찍히느냐 이거부터 일단 판단해 보시면 지금 장이 조정이 한번 올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지표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수세를 계속해서 체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곤 있는데 과연 외국인은 어떤 업종을 살 수 있을까, 사고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국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뽑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을 주로 담고 있나요, 이가람 매니저님? 실제로 외국인들 형태를 보게 되면요, 네. 2차 전지를 진짜 담고 있어요. 그동안에 신재생을 담았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네. 아니면 뭐 LG화학, 뭐 LG 엔솔, 그다음에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결국 2차 전지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결국 IT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결국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 8월 말 9월 달 초 정도가 되면 SK온에서 미국 관련 투자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고 더군다나 셀에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지금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님은 어느 쪽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2차 전지 섹터 쪽으로는 EV자라고 하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산 배터리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제한을 시키는 내용이 담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셀 메이커 쪽으로 좀 수혜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얼마 전에 20% 이상 올랐는데 오늘도 6% 이상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셀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이러는 소재 쪽도 상당히 강하게 수혜를 입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IRA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세 공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할당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결국 에너지 안보, 즉 러시아와 사우디로부터의 에너지에서 독립,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후 변화의 어떤 법안 그리고 IRA의 어떤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시장 내에서도 하나솔루션과 OCI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었고, 3강 MNT가 2020년도 10배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1년 정도 10배가 보통 올라간 주식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3강 MNT는 10배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한 1년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얼마 전에 다시금 또 신고가를 내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그런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장 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미국의 어떤 지원 법안 그리고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다변화와 같은 장기 트렌드에 맞물려서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봤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CPI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CPI가 지난달에는 9%대로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CPI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궁금한데요. 일단 이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띄워놨는데 CPI가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는 수치만 보게 되면요. 여기서만 보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거가 예측치가 되고 요 오른쪽에 이전치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보다 이번에도 약간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거는 근원보다는 전체적인 건데, 전체적인 거는 지난번에 9점이 나오면서 약간 쇼크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8.7로 내려와 주긴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백악관에서 이번에 올라갔던 거는 지난번에 내려갔던 에너지와 식품가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쇼크다, 결국 내려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내려갈 걸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 뭐 식품 가격은 내려갔느냐, 진짜로 내려간 걸로 표시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들도 여기 가운데 거 매워 적혀져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보다 빨간 색깔이면 다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만한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건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219.9가 있고 맨 아래가 219.6입니다. 이것도 중고차 가격 지수도 저번 달보다는 내려갔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리브랜드라는 연은 통제, 클리브랜드 이제 그 연은에서 예측을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종합에서의 CPI는 8.7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클리블랜드에서는 8.8로 예상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컨센보다 높죠. 네. 컨센 8.7인데. 네. 그럼 이 컨센보다 높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시장에서는 아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근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가 6.05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지난달보다는 높은 수치예요. 오히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얘보다도 그 다음 거 클리브랜드 보게 되면 더 올라가요. 근원 같은 네. 경우에. 그게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에너지하고 식품가를 포함시킨 게 있고, 네. 근데 그걸 에너지하고 식품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뺀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주택, 렌트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CPI가 올라갔을 때 주택에 대한 가격이 원체만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과연 이번에 이게 내려갔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상 봤을 때도 뭔가 주택이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들, 그런 거를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시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시차가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주택도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들은 이게 앞으로 주택이 시차 두고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피크아웃이 맞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동안 올라왔던 이유가 뭐 피크아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잘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시장을 판단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 큰 메이저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럼 이번에 코어가 높게 나왔고 주택가가 안 내려왔으니 그럼 고용도 탄탄한데 주택을 못 잡네? 에너지하고 식품가는 어차피 연준이 못 잡는 거고요. 그럼 주택 쪽은 연준이 잡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연준이 잡기 위해서 결국 뭘 할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릴까요? 그렇죠. 상황이죠. 금리 더 세게 네. 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해석이 나쁘게 나오게 되면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우려감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 예상을 하기보다
그냥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일단 시장의 반응을 먼저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7, 8.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예상치를 상회했을 경우, 하회했을 경우 네. 연준의 스탠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8.7, 8.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숫자 9를 보게 되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유는 뭐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된 지표 고용 지표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고용이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물가가 아직 안 잡혀? 그러면 더 강하게 좀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네, 없는 셋불도 상황이거든요. 뭐 단김에 뺀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연준 매파적으로 변신을 하면서 강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두려움으로 시장에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쇼크지 이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단기 차익에 대한 실현 욕구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 9%, 9자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연준이 좀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이유 가지고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9자가 나오든 저는 아니면은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좀 단기 차익 실현 욕구의 어떤 빌미로 삼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만약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시장이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이 좀 떨어졌다.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뭐 8.8이 나오든 9가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밀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거기서 우리는 팔고서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9월 말 두 번째 FOMC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9월 말까지는 시장 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IRA 같은 법안이 이번 주에 통과가 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이 꺾이기보다는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8월 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뭐 가신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긴급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루머일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50p를 올리든 아니면 9월 말에 올리든 간에 아직까지 지금 시장 8월 9일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설사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조정이 아니라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